자, 우리가 배우는 민법은 말 그대로 민이니까 바로 개인과 개인 사이에 법률 관계를 정하는 법이에요. 그럼 법률 관계는 결국 뭘로 끝나게 되냐면 권리와 의무라는 거죠. 권리, 의무. 자, 만일에 제 부동산, 제 아파트를 우리 여기 공부하신 분들이 샀어요. 이걸 우리가 매매 계약이라고 그러죠. 예. 그럼 결국 이 관계가 여러분하고 저는 국가와 국가 관계가 아니죠. 개인과 개인이에요. 그러면 제 부동산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제가 매매 계약 같은 걸 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법률 관계에 들어가 있질 않죠. 즉 서로 권리 의무가 발생되지 않는데, 여러분하고 제가 제 아파트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맺음으로써 자, 이제 여러분은 저한테 그 아파트 나한테 이전 등기해달라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고, 그 대신 저는 이제 그 아파트를 여러분한테 소유권 넘겨줄 의무가 생기는 거겠죠. 그럼 반대로 저는 이제 여러분한테 그럼 대금 주세요. 예를 들어 10억에 매매 계약을 했다 그러면 10억을 달라는 권리가 생기는 거고, 그럼 여러분 샀으니까 10억을 줘야 될 뭐가 생긴 거야? 의무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럼 수많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 어떻게 하면 어떤 권리 의무가 발생하는지를 쭉 적어 놓은 것이 이게 민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다툼이 된다고요. 만일에 매매 계약을 했는데 제가 소유권 안 해준다. 10억에 팔았는데 이 아파트가 막 자꾸 올라. 막 15억, 15억 이렇게 돼. 그럼 저는 잘못 팔았다고 생각하겠죠? 그때 소유권 이전을 안 해주려고 그러면. 자, 여러분은 샀는데 소유권 이전 안 해줘. 분명히 여러분 잔금 다 뿌려가지고 저한테 주려고 그러는데, 근데 저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여러분이 그 아파트 소유권 취득하게 되는데 안 해준다. 그때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송 걸고 법원 가는 거지, 이제. 거기서 판결이 나오고 계속 하면 거기서 이제 판례가 나오는 거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정해놓은 것이 바로 민법이에요. 우리가 배울 민법.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항상 우리 민법은 개인과 개인 사이 권리 의무예요. 권리 의무. 누가 어떤 권리 가지고 있고 누가 어떤 의무를 지고 있느냐, 자, 이런 걸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민법의 어떤 큰 틀을 보면, 민법은 개인과 개인이니까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라고 그러죠. 다 그 법위에 다 그렇게 자유민주주의니까 제 아파트를 사든 안 사든 여러분 뭐예요? 자유죠. 제가 제 아파트를 여러분한테 10억에 팔든 5억에 팔든 제 자유란 말이에요. 제가 제 아파트를 여러분한테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공짜로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그 자유란 말이에요, 자유.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증여계약이라고 그러죠. 매매가 아니라. 그런 걸 다 민법에 다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자유예요, 자유. 계약을 해서 계약을 하든 말든 얼마에 팔든 얼마에 사든 이런 것들. 자, 자유롭게 계약을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멋있게 민법에서는 사적 자체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민법의 토대는 계약 자유의 원칙, 즉 사적 자치라고 그래. 좀 어렵게 얘기하는데 그냥 자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러면 자유롭게 계약을 하게 되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계약을 통해 가지고 누군가는 뭐를 취득하게 되고요? 권리, 누군가는 의무, 이렇게 되겠죠. 그럼 항상 권리 그러면은 어떻게 연결하냐면 행사하는 거예요. 권리는 뭐 하는 거라고요? 행사. 그럼 의무도 행사?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 의무는 이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의무는 이행한다.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제 아파트를 여러분하고 매매 계약을 했다. 자, 그러면 저를 중심으로 봤을 때 저는 여러분한테 대금 달라는 뭐가 있나요? 권리가 있고, 저는 또 아파트를 여러분한테 넘겨줄 뭐가 있어요?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럼 저를 중심으로 봤을 때 저는 여러분에 대해서 대금 달라는 권리와 아파트를 여러분한테 넘겨줄 의무, 권리, 의무를 제가 지고 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거꾸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자, 이제 아파트 넘겨달라는 뭐가 있고, 권리가 있고, 대신에 여러분 대금을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러면 매매 계약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한마디로 약속을 한 거니까, 그럼 각자 가지고 있는 권리를 뭐 하고요? 행사하고, 의무를 뭐 해야 돼요? 이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매매 계약 예를 들어서 10월 1일 날 해가지고 11월 20일 날 자, 잔금 치르고 소유권 이전해 주기로 하자라고 계약을 했으면,
당연히 11월 20일 날 잔금 줄 의무를 뭐 하고요? 이행을 하고, 그럼 저는 또 11월 20일 날 등기서류 가지고서 여러분한테 소유권 이전해 줄 의무를 뭐 하는 거예요? 이행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서로 싸울 일이 없어지게 되죠. 이해되시죠? 예,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면 서로 신의 성실 원칙에 의해서 하라는 거죠. 이게 우리 민법의 가장 대원칙이에요. 어떤 원칙이라고요? 신의 성실. 예. 권리의 행사나 의무의 이행은 어떻게 하라? 신의 성실. 자, 계약을 했다는 건 서로 믿고 못 믿고? 믿고. 믿었으니까 성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성실하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우리 시험이 그냥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결국은 이제 누가 권리를 가지고 누가 의무를 지냐 했으니까 이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문제 중에는. 근데 이제는 요즘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조금씩 이렇게 난이를 높여요. 할 수 있냐 없냐를 이걸 가지고 표현을 많이 한다고요. 신의 성실 원칙 이걸 이제 줄여서 뭐라고 그러냐면 신의칙이라고 그래요. 신의칙. 그러면 신의칙이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느낌상 좋은 느낌이에요? 별로 안 좋은 느낌이에요? 좋은 느낌이죠. 그러면 신의 성실 원칙에 따른다 그 얘기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요게 위반한다 이렇게 되면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이런 식의 표현 방식을 이제 자꾸 써요, 이제. 요게. 왜냐하면 이게 민법의 대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는 이행해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자, 계약은 혼자 하나요? 상대방이 있나요? 상대방. 그래서 양쪽 당사자의 뭐를 따지는 거냐면 공평. 공평한 것을 따져요. 이걸 형평이라고도 하죠. 형평. 그러니까 우리 민법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권리 의무 관계를 정해놨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많은 이익을 취하는 거 물론 뭐 5억짜리 부동산을 뭐 1억에 샀다 그럴 수 있어요. 그건 자기네들이 자유니까.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정해진 권리 의무를 행사하고 이행하는 데 있어서 그걸 공평하게 행사하고 이행을 해야지 누군가가 불공평하다 불이익을 받는다 자 그런 것들은 우리 민법에서는 보지 못한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항상 이제 공평이라는 것은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자기만 생각한다. 상대방도 배려해준다. 상대방도 배려해줘야 돼. 항상 민법은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법조문을 쭉 만들어 놨어요. 공부하실 때 그런 걸 항상 조금 생각하시면서 들어가시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자, 이게 우리 민법의 가장 큰 틀, 이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신의 성실의 원칙, 신의칙 같은 것들은 기억을 하시고요. 아, 공평이구나, 공평. 나만 생각하지 말고 아, 상대방도 생각하면서 하자.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 신의 성실의 원칙은 제가 뭐 좀 다 설명해 드렸으니까 권리 행사하고 의무 이행은 신의에 쫓아서 성실해야 된다. 우리 민법의 대원칙이고요. 결국은 상대방의 이익도 뭐 하라는 거예요? 배려하라는 거예요. 하면서 하라. 우리 민법의